지금 요번에 신도시 개발도 정부가 강남 쪽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2만 가구 중에 55%죠. 55%가 임대주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9천 가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절대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왜냐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 해설할 데도 없고. 그럼 결국 뭐냐? 강남 쪽에 아파트 공급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강남 쪽의 아파트 공급은 강남 내의 아파트는 사실 공급할 데가 거의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 주변 쪽의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강남 수요가 늘면은 강남 집값이 뛰는 것도 있지만은 강남이 확장이 돼요. 어느 순간에 강남구만 있던 게 서초구도 강남구가 됐어요. 건너편에 성수동도 강남구가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용산도 강남구가 됐어요. 강남 사구. 사구죠. 거기다가 잠실까지 최근에 강남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강남 주변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 이거를 파악을 해놓고 우리가 염두에 두었다가 그 지역이 어떤 움직임이 생겼을 때 거기를 선점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라는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내 돈 갖고 할 수 있는데 또는 어디가 가장 유망하냐,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으냐, 이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개인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한눈에 서울에서 강남권 주변 지역에 어느 지역이 유망한 것인가를 좀 보려면 구역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서울에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포지구처럼 이 택지지구로 재건축들이 진행되는 개포지구도 있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도심 해당되는 광화문에서부터 세운상가를 거쳐서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도심의 업무지구에 대한 노후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다양하게 돼 있고 한강변 개발인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안에도 정비구역들이 있고 또 업무지구 근처에도 정비구역들이 있어서 업무지구 주변 지역에는 고밀로 복합 건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거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있는 곳들은 재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있는데 재개발과는 전혀 다른 그냥 관리의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서초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강남이라고 불려지거나 강남 4구로 들어갔던 게 지금 현재는 여기 용산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수동이 포함되어 있는 성동구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주변 지역 거기에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또 성수동이 최상급지로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성동구를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옆으로 가서 광진구 쪽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좀 몰려들었죠. 그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잠실 5단지를 비롯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처럼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동작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노량진 뉴타운하고 흑성 뉴타운이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지정된 곳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자금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예를 들면은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현재 아직 아파트가 안 됐잖아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빌라 같은 경우는 11억에서 13억 정도의 매매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세 가격은 2, 3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3억을 잡더라도 무려 9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미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야 용산도 들어가고 성수동도 들어가고 이렇게 흑석이나 노량진도 들어가겠지만 김군대가 얘기했다시피 선점 투자를 해야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갖고 효과가 좋아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가는 게 좋겠느냐? 또 어떤 개발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 기준은 강남 서초권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들. 이런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강남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현재 개발 계획이 없더라도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파트가 개발됐을 때 건축비라든지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서 분양가가 높게 분양을 할 수가 있으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고민해서 선택을 했던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됐다고 해서 정말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개발을 취소한대. 이런 날벼락 같은 경우를 맞게 되면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새로운 기회도 잡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강남 서초에 가장 인접해 있는 중에서 지금 노량진이나 흑석 뉴타운, 한강변 쪽을 라인을 따라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최근에까지 투자를 해드리고 나서 더 이상 투자를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나 공간이나 입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한 곳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동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동작구고 오른쪽은 서초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길 하나를 놔두고 이렇게 강남의 접근성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 이 지역에 재정비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여기 안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기능에 맞게 초고층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주변에 있는 업무지구나 일자리가 더욱더 만들어지는 지역들은 반드시 이 주변 지역들이 정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수역 주변 지역에 우국신이라 그래서 아파트 3개 단지를 묶어서 재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에 노량진동의 수산시장 바로 옆에 같은 경우도 고밀 개발을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의도의 접근성까지 좋게 이렇게 멋있는 건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바로 맞은편이 노량진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그동안 진행되지 않던 것들도 사람들의 동의가 합의가 잘 나오다 보니까 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여건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기 남성역인데요. 남성역 옆에 두산 이브도 재개발을 해서 개발이 됐고 여기 위에 레미안 로이파크도 개발이 됐고 지금 요거는 요 밑에는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돼서 2027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 남성역 바로 앞에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라 그래서 초고층 37층 초고층 복합 건물로 재탈바꿈한다라는 개발 계획이 나오듯이 이렇게 강남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특히나 공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은 역세권에 한정돼서만 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고기 대상이 돼서 무려 37층의 아파트가 재탄생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수역 바로 왼쪽 편에 우국신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지금은 다시 마음을 바꿔서 뭐 재건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 남성역 앞에 여기는 지금 역세권 고밀 개발이 됐고 여기는 지금 2027년에 이수역 힐스테이트라고 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더블 역세권의 강남 접근성과 용산 접근성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강남의 접근성도 좋지만 앞으로 제2의 강남이라 불릴 수 있는 용산의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선호도가 높고 또 이런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흑석뉴타운도 그렇고 흑석뉴타운의 한강 쪽 보이거나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20억이 넘게 나오는 게 이제는 일반화돼 버렸다고요. 예전에는 강남권만 20억짜리가 있었지 다른 데는 10억대였거나 10억 이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강남권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흔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캐치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서 갖다 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강남 서초도 있지만 송파가 또 대표적인 곳입니다. 송파는 강남에 붙어 있죠. 이렇게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강남이고 오른쪽은 송파예요. 그래서 송파의 대부분이 엘스 리센츠, 그 다음에 5단지, 트리지엄 레이크 팰리스, 그 다음에 파크리오처럼 전부 다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시아 선촌 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고 우성 1, 2, 3차를 합쳐서 통합 재건축하는 것도 다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이 30억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고 아시아 선촌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워낙 넓어서요. 초고층에 또 가장 넓은 대형으로만 지어질 수밖에 없는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송파에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강동구에 랜드마크 아파트가 생기면서 20억대가 넘어가고 있죠. 거의 30억대 육박하고 있잖아요. 송파에 랜드마크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또다시 가격을 견인하는 효과를 주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지하화되죠. 올림픽대로가 지하 500m가 지하화되면서 요트 선착장이 만들어서 그와 연계해서 삼성역에 GTX가 2개 들어서고 코엑스가 있는 앞에 한전부지가 개발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가에도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던 분들도 우리도 아파트를 가지게 된다는 가능성 또 개발에 대한 사업성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내서 검토를 해놓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곳 또는 강남만큼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을 작은 돈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데 같이 고려해서 보신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악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에서 대출 규제가 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출 규제 중에서도 그나마 틈새 네. 우리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인 제2금융권까지 그렇죠. 다 지금 막아버리는 관계장 회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대출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수요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물려서 또 이제 대출 말고도 이제 그 정책 대출 우리가 그래도 좀 강남 말고 상급지 말고 하급지 부동산들이 거래가 되는 것들은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있죠?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이 이제 정책 대출들에 의해서 그나마 좀 뭐 6억이야? 뭐 9억이야? 6억이요?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됐는데 이제 그것까지 축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근데 내년에도 정책자금 대출의 예산이 원래와 똑같은 55조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대출 규제가 내년에는 좀 그 방향성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어떻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악재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수요를 아예 없애버리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고서 누구나 다 겁을 낼 수가 있고 특히 저희 같이 대출이 안 대응으로써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가 나온 이유 이게 왜 나왔을까? 그 근본적인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아무리 이제 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세가 이제 금리 인하로 가니까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그렇죠. 거고 거기에다가 이 서울 같은 경우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 특히 서울은 엄청나게 공급 부족이 시작한다. 그 두 개,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물렸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네. 폭등이 일어날 수도 정부는 폭등도 싫어하고 폭락도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싫어하는 게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까봐 좀 요거를 좀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가격 그래서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소폭 하락하거나 조금 더 안정되고 특히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강남의 집값이 조정되면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집값이 조금 조정이 되고 나머지 지역의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는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정부도 이 대출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급 부족하고 같이 물리다 보면은 안정적인 상승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좀 도심 주변에 강남 주변에 좀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좀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이 악재, 분명히 대출 규제나 이런 것도 엄청난 악재지만 이 부분은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안정이 돼도 바로 풀어줄 거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속보로 전달해드리면 아마 이번 주말에 다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찍어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버들 중에서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공포감을 조성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접하시더라도 오늘 영상을 저희와 같이 그 원인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되 너무 그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싼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될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통들이 취소가 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성이 좀 좋은 지역. 그러려면 사업성이 좋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높거나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강남권의 역세권의 아파트예요. 역세권에 재개발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자, 강남권은 역세권 재발 안 해주니까 강남권 인근으로 가야죠. 그럼 강남권 인근은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 보셔도 잠실, 사당, 뭐 이런 흑석 이런 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갖고 있으면서 역세권 용적률 400에서 500%의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처인 거죠. 이런 지역을 갖다가 여러분들 조금 선점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세미나 하는데 화가 난 이꼰대님 이 화난 이꼰대님 세미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이 있건데.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강남권 인근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야. 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높은 용적률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10년 동안 투자해놔야 돼요. 개발될 때까지.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지, 어떤 자리가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